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의 권혁태입니다. 윤상범 앵커의 휴가로 앞으로 2주 동안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올해 75주년을 맞은 제주 4.3의 의미는 좀 특별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대통령 사과 20주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념식에서 극우단체로 인한 소동이 있었고 중앙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요. 최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4.3 평화재단 운영 논란입니다. 오늘은 4.3 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구조와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 문제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4.3 평화재단 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김동현 제주 민예충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맞은편에는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도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더 돕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제주도에 출연을 요청하였으나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유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에 있어서 본격적인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는 재단법인인 제주 4.3 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재단 책임 경영 등을 이유로 재단의 이사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도록 지금 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김동현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4.3 평화재단 이사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그동안 어떻게 그 운영이 되어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이제 저희들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원을 추천하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리고 현재 정관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례 개정안은 이사장뿐만 아니라 선임 이사의 임명권까지 제주도지사가 갖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저희도가 얘기하는 뭐 투명 경영, 책임 경영 이런 부분들 뭐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의 해결책이 이사장 임명권을 갖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면 재단이 갖고 있는 독립성에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전 위원장님, 뭐 최근에 개인 성명도 발표를 하셨죠. 그 성명에서 4.3 평화재단 개편 논의를 막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밝히셨는데 이번 조례 개정 문제 사태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때 이제 논평을 낼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내놓은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이 4.3 평화재단의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그 개선 조치 사항들을 이렇게 담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갖고 좀 공론화를 해라. 이거 하나 갖고 도지사가 임명하냐 아냐 이런 논의보다는 좀 전반적인 좀 폭넓은 열린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평을 냈었고요. 도지사 임명을 한다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2021년도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그 임원 추천 임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합리적이고 좀 투명하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임원 선임 과정이 지금 시대적 흐름에 볼 때는 좀 폐쇄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뜻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공기업평가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면 결정적으로 2014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런 출연 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런 것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임명 방식에서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도지사 임명에 관련된 그 사안을 보고 있고요.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는 거 외에도 이사를 어떻게 그 선임 혹은 임명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절차적인 프로세스도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관이든 그 견제, 집행 권력에 대한 견제 권력이 항상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번에 도지사 오영훈 도정이 내놓은 입법 예고안을 보면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고
또 임원추천위원회 그 구성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이건 도지사가 거의 이사까지 다 장악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견제의 어떤 차원에서 또 균형의 차원에서 이사 선임을 위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건 좀 고쳐야 될 게 좀 많다. 그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시는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더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예. 그 논의 자체를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그 1년에 몇십억씩 그 출연해 놓고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도지사가 져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그 기관장에 대해서 임명을 하면서 어떤 성과 계약 같은 걸 하려면 그 이사장이 상근 체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또 그런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는, 예를 들면 추천권까지 갖는 건 아니지만 임명권을 갖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옳다. 그게 주민 통제의 원리에 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 제주도당 또 안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도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외부로 지금 발표가 안 됐고요. 제주시 갑의 당협위원장이 이제 그 반대하는 입장을 내긴 했는데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큰 담론만 놓고 보면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냐. 근데 결국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잖아요. 이번에 입법 예고안의 내용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용할 건 수용하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디테일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먼저 나온 얘기들은 4.3이 정치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조례 개정에 반발하면서 고이범 이사장이 지금 사퇴했고 최근이죠. 그 강우일 천주교 제주 교구장님, 제주 평화인권원장 재정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오영훈 지사랑 같이 맡고 있는데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3의 정치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고 투명하고 책임개혁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논의해야 되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일단 이번 조례 개정은 첫 번째로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뭔가 바꿔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평화재단하고 또는 4.3 관련된 전문가들, 도민사회와 공론화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고요. 아까 도지사 임명권 얘기했는데 이게 그렇죠. 이게 출자 추천 기관 특히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출자 추천 기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숱한 내정설 그리고 의혹 보도 그리고 그게 사실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특히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는 임기가 남아있는 출자 추천 기관장에 대해서 사직 권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오영훈 도지사 갖고 있는 4.3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다만 오영훈 도지사가 평생 제2도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든다는 건 권력의 선함에 기대지 말고 제도를 통해서 법치를 제대로 확립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사장 임명권까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큰 악영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 4.3의 정치화라고 하는 용어를 고이범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썼죠. 만약에 도지사가 임명하면 4.3이 정치화될 거다. 그랬더니 문대림 전 이사장이 언론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보수도정이 들어서면 4.3이 왜곡되고 정치화될 거다. 그건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역대 도지사 중에 보수 성향도 있었고 진보 성향도 있었잖아요. 4.3은 계속 앞으로 왔어요. 도지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로막은 일은 없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큰 담론으로 접근을 하는 건 옳지 않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4.3 재단의 이사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관에 따른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도지사 1인, 또 도의회의장 1인, 유족회 1인, 그리고 이사회 2인 해서 5명이 구성이 됐었어요. 이 5분이 그동안 이사장을 추천해 왔잖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상황상. 예전에 우리가 4.3 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2008년 시대 때 좀 잘 돌다 보면 뭔가 4.3이 앞으로 가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4.3과 관련돼서 활동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4.3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요새도 뭐 예전에 진상규명 사업보다는 학술문화, 교육, 교류 또 이런 유네스코 등재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금 계속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 맞는 사람들이 4.3 재단에 충원될 수 있는 구조는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이번 공개 평가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전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매번 그 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건데 미션이 뭐냐? 앞으로 해야 될 구체적인 그 4.3 재단의 업무 목표가 뭐냐? 과제가 뭐냐? 그걸 좀 제시해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컨설팅 보고서에 보면 상근 이사장 체제가 됐을 때 임기를 주어진 상근 이사장이 뭔가 제대로 사업 계획도 내고 또 임원 추천 과정에서 어떤 업무 프레젠테이션도 해서 평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되면 뭔가 미래지향적인 과제들도 설정될 거 아니냐. 전 그런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상근 이사장 제도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보수 정권이 잡으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왜 보수 정권이 보수 들어서 도정? 보수 도정이 들어서도 4.3 평화재단을 흔들 수 없느냐? 왜냐하면 4.3 평화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창기에 4.3 평화재단 됐을 때 이사장을 부지사로 행정부지사가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큰 논란을 겪고 나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지금 뭐 보수 도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결국은 조례를 통해서 임명권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그것과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임원 추천위 구성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다 뭐 많은 분들이 그리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임명돼야 된다 돼야 되는 것 동의하는데 다만 그런 개혁의 방식이 지금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시고 지금 보면 지방출자추정기관법을 보면 뭐 출자 추정 기관의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나머지에는 기관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로 다른 것들도 다른 출자 추정 기관들을 살펴봤는데 조례로 임명권, 특히 이사장과 이사의 임명권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방출자추정기관법에도 출자추정기관의 자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제정 목적이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도가 갖고 있는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민간 영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린 기관을 통해서 공익적 역할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런 지방출자추정기관법 법의 제정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모법인 4.3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체가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25조에 예, 있더라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됐다. 그러니까 출자주령기관법에서 설립된 게 아니라 4.3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선호에 대한 저는 이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새로운 법이 이제 생기면 예. 그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출자 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에 4.3 재단 이사회에서도 출자 출연 기관으로 우리가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거치고 이사회 공식 의결을 거쳐서 출자 출연 기관으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아진 것도 있고요. 최근에 많이 4.3 재단의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출연금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전 민선 도지사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지사가 책임질 수 있는 형태로서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임원추천위원회를 우리가 일정 정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잘 구성을 해서 거기서 추천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은 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그 입법 예고된 그 조례 개정안과 연관된 현재 재단 내부의 정관에 보면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사장을 추천하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돼 있냐면 예전에 5명이었는데 이번에 7명으로 일곱 바꿨더라고요. 5월 달에 바꿨더라고요. 예. 내부 정관을. 예. 거기에 보면 도지사 2인, 예. 그리고 의장이 3인, 예. 이사회 추천 2인, 7명이 돼 있는데 전 이걸 좀 폭넓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방송 나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고치는 게 네. 맞을까? 저는 그 도의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요, 도의회가 추천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제주도 의회에서 내부 뭐 교섭단체 어떤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 우리가 4.3 중앙위원회 조사위원의 역할을 하는 중앙위원도 국회에서 추천되는 분들도 여야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의 대표성이 있어야지 의장 개인이 추천하는 건 좀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도지사가 그 추천하는 자가 있고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있다면 좀 교육감이 추천하는 분도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3의 교육에 이것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요. 또 교육감도 민선이에요. 주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아주 대표성이 있는 자리거든요. 현재 민선 네.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하나 줄여서 재단 이사회 추천 1인, 교육감 추천 1인, 또 도의회 3인, 그리고 도지사 2인 이렇게 하면요. 그 임원 추천위원회가 상당히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도지사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미는 사람이 반드시 이사장 후보로 올라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사장이 책임성을 가져서 경영을 하는 거를 누가 보장할 거냐. 제도적으로 도지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지사 임명권을 어떤 자기 사람을 심는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제도적 완결성의 측면에서 전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이따 사회자님 말씀드리겠지만 이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사도 어떤 분들이 충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좀 고쳐야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안에서는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출자 추정 기관에 대해서 민선 도지사가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 예를 들면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기관 경고 받았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제주문화예술재단도 2019년, 2020년 기관 경고 받았고요.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 당시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받았고, 그리고 기관 평가에 소유하면 마등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들의 기관 경고 그리고 근무 행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과거 예를 들면 아까 민선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선도지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진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죠. 없죠. 예, 아니, 얘기가 그런 좀- 거에 대해서 종합적 얘기가 심판을 좀 받는 벌어지는 거죠. 것 같은데요. 예, 다시 이제 본류로 돌아와서 말씀 감사위원회도 나누고- 있는 거고. 예, 그 얘기는 좀 이따도 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조례 개정의 출발점이 된 게 이제 지방공기업평가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컨설팅 결과입니다. 네. 그 당시 그 4.3 평화재단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현재와 같은 출연금에 의존한 사업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고 좀 지적이 돼 있고, 다른 기관이랑 통합하거나 뭐 위탁 위주의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있었고 재단에서 또 여기에 대한 반발하는 성명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보면 4.3 평화재단의 핵심 조사연구실인데 앞으로 조사 연구를 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주연구원에 넘겨도 된다라고 하고, 공원관리 운영은 뭐 개발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에 위탁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기에 제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식의 제안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컨설팅 보고서 자체가 제주 4.3 평화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얼토당토하는 제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제주도는 이 컨설팅 보고서에서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져야 된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컨설팅 보고서가 어찌 보면 재단이 갖고 있는 기능을 형해하는 그런 차원의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사에 계셔 보시니까 잘 아셨겠지만,
그게 언제든지 나중에 악용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 컨설팅 보고서가 얼토당토 없고 이런 컨설팅 보고서 앞으로 인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사산평화재단의 운영에 흔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컨설팅 보고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컨설팅 보고서에 대한 비판 성명들 예. 또 4.3 재단이나 또 4.3 연구소, 4.3 단체들이 낸 논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컨설팅 보고서 원본을 구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뭐 한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본인들이 4.3 재단의 업무의 특수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에도 보면 예를 들면 뭐 문화예술 사업은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이양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주 조심스럽게 썼더라고요. 이제까지 용역 보고서를 보면 검토를 제안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용어를 쓰는 경우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뭐냐면 그 4.3 재단을 경영을 함에 있어서 역대 이사장들이 비상근 제도 하에서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면서 그 거의 헌신하다시피 그렇게 일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우도 잘 못 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분들이 상근하고 제대로 급여도 받고 기관장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지금 4.3 재단 오히려 더 나아졌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사장 체제를 제대로 정상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도지사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어떤 그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추천이 됐을 때 임명을 한다면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컨설팅 보고서의 맥이 뭐냐 하면 그런 이사장이 들어섰을 때 4.3 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미션이 뭐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게 좀 명확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명확한 업무 목표에 맞게 조직 진단과 또 조직 개편과 이런 것들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 취지의 전 보고서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보고서라고 이해하셨다면 그런 취지의 보고서의 제안 중에 결론이 해결책이 도지사가 임명을 가는 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아주 그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면 상근 이사장 체제가 돼야 된다는 거는 다 동의하고 있고 이미 이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하고 있고 관련된 정관 개정과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왜 그러니까 비상근 체제로 갔냐면 그때 그 4.3에 운동하셨던 분들이 4.3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솔직히 일종의 겸양이 있었기 그런 때문에 정책이 있었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사실상 그게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돼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동의하지만 그 결론이 임명권으로 귀결되는 조례 개정안은 저는 이제 앞뒤가 맞지 않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존의 뭐 제주관광공사라든지 제주개발공사 이런 데서 운영되는 임원추천위원회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 도지사가 의지만 가지면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또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4.3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 임원에 대한 추천의 과정을 담당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저는 이번에 4.3 재단에서 만든 그 정관 규정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아까 그런 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 해서는 미래지향적인 4.3 재단의 역할을 담보내는 어떤 인사들을 4.3 재단에 추천하는 것이 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그 임원추천위원회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 임원추천위원회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는 전 도지사의 임명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공기업평가원의 그 평가 결과도 이제 이 사태를 촉발시킨 계기가 됐지만 그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4.3 평화재단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도 이제 그 논란이 시작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면 운영 과정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이런 감사 결과도 나왔고 그동안 4.3 평화재단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내부 진단 먼저 하시죠. 일단은 뭐 이번에 처음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죠.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게 뼈 아픈 것이고, 그러니까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이사의 의결 없이 이제 기금을 운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관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위원회 감사도 받고, 그리고 경영평가도 받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기왕 경고들이 나오고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감사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면 평화재단의 운영이 폐쇄적이나 그 비밀리에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 운영 과정이 모두가 공개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공개를 통해서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하는 것들을 질책을 받고, 못한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제주 사산평화재단의 운영 자체가 모두가 잘못된 것처럼 매도하는 건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그 제도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더 붙이는 거는 사족이다. 뭐 네, 이런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사삼재단의 역할을 100% 부정하거나 이런 도면은 저는 거의 네. 없다 생각하고요. 이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기존에 그러니까 개정 전에 그 임원 추천위원이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유족회 1명, 도지사 1명, 도의장 1명, 이사회 2명이잖아요. 그럼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사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2명인데 이사회라고 하는 게 기존에 사삼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추천한 위원이 2 들어가고 유족회가 1명 들어갔어요. 3명이 거의 교류하시잖아요. 다 서로 다 잘 알잖아요. 아니, 다 예. 들어보세요. 예. 거기에 도지사하고 도의장 1명씩을 추천해서 임원 추천에 5명을 뿌리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좀 더 투명하게 해라. 좀 더 합리적으로 해라. 그래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제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도지사한테 임명권을 그 용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해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전제되는 조건이 그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성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고 해서요, 도지사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면요,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실제로 도정하고 긴장감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사장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러면 지금 우리 현재 제주도가 민선 도정을 몇 번 했습니까? 우리 경험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여유 있게 들여다보면 임원 추천위원회 숫자를 좀 대폭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이 거기에 추천권을 갖는 것도 방법이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 때 오해할 수 있을 텐데, 이 방송을 보시는 도민들이 임원 추천하니까 그 임원 추천의 사람들이 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임원 추천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전국 단위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제주 사산평화재단 이사장이나 이사에 응모한 사람들을 중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어떤 분이 임원에 적절하다고 추천하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거 오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있는 7명이 이사장도 뽑고 이사도 뽑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천 과정을 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국 단위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돼 있고, 임원 추천에서 그런 분들이 과연 이사장직에 적절할지, 이사에 적절할지 판단하는 거이기 때문에 현 제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임원 추천위에서 이사를 선임을 하면 이사들 중에 이사장을 호선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정관을 바꿨거든요. 정관을 바꿨기 때문에 그 이사장도 공개 모집을 통해서 결국은 임원 추천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고,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됐냐면 이사회의 의결이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임명권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임명권을 갖지 않더라도 그 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정이 사산평화재단에 여러 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제도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저 사삼재단의 업무가 그동안 특수하게 운영되어 온 것 때문에 이제 다들 양해를 한 사안인데, 그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을 이사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임원 추천위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 가까운 분들이 이사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되고 또 여기서 다시 이사장을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개방적이고 지금은 정관을 바꿔서 이사장은 공개 모집하는 공개 모집은 하죠. 예전에도 공개 모집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선출 방식이 바뀌었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개 모집은 당연한 거고요. 네. 이사장 선출 방식이 도지사가 바뀌었다니까요. 임명하는 이번의 경우도 공개 모집의 절차는 거쳐요. 중요한 건 도지사가 승인권을 갖느냐, 네, 임명권을 예, 예. 갖느냐는 건데 우리가 이 과정만 좀 더 폭넓게 한다면 전 재단의 어떤 책임 경영의 차원에서는 도지사 임명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장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면 키는 이제 결국은 임원 추천위원회에 있다. 아, 저는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교육감이 4.3 재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어요. 이거 옳아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근데 그 우영훈 지사가 출입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운영의 그 재단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한 번 더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MBC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2015년이었나요? 그 재단 이사회 우영훈 지사가 그때 당시 이사였는데 그때 보니까 우영훈 지사는 이제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회의록에 그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장이 지금 바뀐 부분이에요. 명확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이제 우영훈 지사는 기권을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다시 재차 투표를 해서 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기록이 안 남아 있는데 입장 변화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기록유산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유네스코 뭐 이 시점이 되게 지금 좀 명확하지 않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 방식을 바꾸려고 시도할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한 부분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요거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먼저 말씀하시죠. 오영훈 지사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우리 그 김동연 이사장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 가는 방식이 너무 거칠어요. 이게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그냥 의지 갖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이런 저런 이슈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거 4.3 굉장히 소중한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럼 컨설팅 보고서가 나왔으면요.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좀 공개적인 그 토론회 같은 거라도 하고 4.3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 좀 패널로 모셔서 또 전문가도 비교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고 뭐 저희가 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입법 예고가 끝나면 22일 날 끝나든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곧바로 도에 제출하지 말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 들어온 의견 또 입법 예고 과정에 제출하지 못한 의견일지라도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라. 공개적인 어떤 논의의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민선지사가 해야 될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 아닌가 하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김동연 이사장님 말씀 듣고 나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그렇습니다. 시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전제는 저는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갖고 있는 4.3에 대한 진정성은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러느냐? 본인이 4.3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고 좀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주도정이 4.3 해결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신념인 것 같고요. 물론 저 인정합니다. 근데 그 신념이 좀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게 4.3 진상규명운동은 국가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주도청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주도민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술이 시작했고 시민사회가 실천했고 결국 민간 영역에서의 과거사 찾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오영훈 지사의 선의를 믿지만 제주도정이 그런 어떤 그동안 이어왔던 4.3 운동의 성과들을 마치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과정을 전부 일면 삭제해버리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관료들은 이 오영훈 지사의 신념과 관련해서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적 권한이 강화되는 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사람 평화되는 눈에 가시였을까요? 왜냐하면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도 말 잘 안 듣고 저희 도정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떤 지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뭐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 이번 참에 출자 출연 기간을 지정하고 임명권 행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청 공무원들은. 이런 어떤 관료주의와 제주도시사의 신념이 좀 화학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합리적 의심입니다만 추측해 봅니다. 두 분 다 이제 제주도정이 지금 약간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것 아주 좀 같은. 오영훈 지사가 좀 여유가 없어요. 네. 좀 많이 아쉽고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출자 출연 기관 4.3 재단의 독립성 유지에 대해서 이제 오영훈 지사가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직무상의 독립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독립 이 부분이 있는 건데 정치적인 독립의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의 리더십에 많이 연결이 돼요. 이사장이 어떤 성향이 가는 사람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근신하고 절제하고 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되는 거고요. 직무상의 독립은 쉽게 얘기하면 흔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4.3 재단은 이미 그 업무나 이런 것들이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 또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직무상의 독립까지 훼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좀 우리가 4.3 재단이 좀 더 개방적이고 좀 폭넓게 가기 위해서 꼭 하나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4.3 재단의 이사 중에요. 중앙정부의 관료가 없어요. 우리 행안부에서 돈 받잖아요. 그리고 4.3은요. 국가가 책임지고 사과하고 국가가 이 문제를 인정하고 배보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4.3 재단의 중앙부처의 인사가 아무도 없어요. 행안부에는 과거사 업무 지원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거기 단장이 당연직 이사로 전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예전엔 있지 않았었나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도지사가 정말 오해를 받을 만한 게 이사를 선임할 때 당연직 이사가 그 전에 한 명이었잖아요. 이제 이번에 입법 예고한 거 보면 두 명이 돼 있어요. 됐죠. 하나는 담당 실국장, 또 하나는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예.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이제 도지사가 좀 신임하는 분이 부위원장이 대부분 되죠. 이 두 분이 이사로 들어와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그 부위원장 역할을 잘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 행안부 과거사 업무 지원단 같은 분을 이사로 모셔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제주 4.3 재단이든 제주 도정이든 도민들이 일을 풀어가는데 맞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교육감의 역할, 중앙정부의 역할 이참에 좀 더 전 수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 4.3 평화재단 같은 성격의 뭐 똑같은 재단이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성격의 그 다른 재단들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벤치마킹 할 거리라든지 뭐 모범으로 삼을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김동현 이사장님 지금 다른 그 지역에 이런 비슷한 성격의 재단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5.18 재단은 민간 재단이고요. 주로 이제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시민들 기금에 의해서 운영이 좀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워낙 광주 시민들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열의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독립성은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소위 말하면 그 명망이 있으신 그 5.18 운동에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 하고 지금 상임이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요. 다른 게 특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도지사 임명권이 좀 문제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사장을. 그래서 지금 이재호 전 예. 의원이 지금 이사장. 근데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당히 조직이 휘청휘청 거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결국은 이 권력이 그러니까 어떤 국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게 상당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영훈 지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5.18 재단 저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거기는 그 출자 출연을 안 받죠. 네. 왜냐하면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돈을 받더라도 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 받아요. 받죠. 사업 네. 보조금으로 네. 받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만 잘하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제주 4.3 평화재단하고는 그 어떤 사안의 성격이나 이런 건 유사할 수 있는데
출발부터가 좀 다른 출발이 거죠. 좀 다르죠.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현재 뭐 민주화기념사업위원회라든지 뭐 5.18 재단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그 뭐 김대중 기념사업 목포가 운영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목포시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지역마다 좀 특성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사장을 그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죠. 그건 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4.3의 업무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동안 4.3 재단과 또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와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던 거를 도가 좀 더 직접적인 책임성을 갖고 이사장 임명에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모범 사례나 이런 거보다는 제주 4.3 재단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방향을 좀 잘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지역적 특성을 좀 반영해서 가야 된다. 특히 이런 교육감 아까 말씀했는데 교육감이 그 재단 임원의 어떤 선출 추천 과정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면 그것도 4.3 평화재단이 거의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4.3 평화재단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상이랄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담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차적으로 아까 장상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 추천 구성회를 다양할 필요 있죠. 예, 예. 다양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4.3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온 국민,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도민적 관심사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과거사 규명에 있어서 모범적 사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의 투명성, 책임 경영 필요합니다. 그런 논의가 돼야 되죠. 다만 그런 논의를 할 때 일방적인 통행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정이 정말 그런 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입법 예고안 철회하고 서로 얘기하고 도의회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도 들어보고 특히 오랫동안 4.3에 관련해서 연구해본 전문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4.3 운동 진영에 소위 말하면 어르신들도 있는 부분이고 원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다 모아놓고 우리 앞으로 4.3의 과제가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역사적 과제도 남아있고 정명의 문제도 있고 이러니 이런 거 다 차제에 이걸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게 우리가 4.3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 오영훈 지사가 매일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해결. 무엇이 정의로운 해결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하자. 그러면 도민사회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평화재단이 반대하겠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지금처럼 일방식의 통행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해놓지 말고 예, 그 열린 공간에서 한 번 더 논의해보자는 토론과 거죠. 논의를 거쳐보자.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방안을 뭐 도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안을 갖고 도민적 그 평가와 어떤 토론의 과정 속에서 그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라. 아까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 행정학 공부할 때 보면 주민 통제라는 용어를 배웠었어요. 주민 통제라는 게 보면 주민을 통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는 수 있는 그런 용어긴 한데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의 권리를 네. 그 지키는 원리죠. 그러니까 주민 통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선거의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그 지방 정부의 수장을 누구한테 맡길 거야? 그럼 우리들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 선거다. 그래 선거에서 도지사 뽑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공공기관에 제주도 예산을 100억을 줬어요. 그 예산 그 기관장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우리가 추궁하지? 못 썼을 경우에는 어떡하지? 그런 경우에는 그래 그거는 결국 도지사가 책임져야 돼. 그럼 형식적으로라도 도지사가 그 재단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주민 통제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4.3 재단의 제주 도정 예산을 몇십억이 출연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런 돈에 대해서 누가 관리, 감독, 궁극적인 책임을 질 거냐? 그건 민선 도지사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라고 하는 개인을 우리가 놓고 볼 게 아니고 민선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주민 통제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한다 보면 도지사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지사 권력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권력 여기에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자원 배분 그리고 또 합리적인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전 논의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정이 이사회까지 장악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번에 입법 예고한 부분은 전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본인들이 당연직 이사를 2명으로 늘려버리고 이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민통제 말씀하시는데 좋죠. 근데 시민통제 방법이 선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아까 임원 추천 확대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민 배심원제에 의한 추천제 할 수 있죠.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시민감사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평화재단 투명하게 도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제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책임경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로지 시민통제 방법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도지사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네. 아까 시민감사위원회, 뭐 옴부즈맨 제도 이런 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시민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과정에 구성되는 과정에 그 여러 의견을 듣고 또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놓는데 마지막 정점은 누가 합니까? 인사권자가 임명장을 줘요. 도지사가 임명을 안 주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면 뭘 할 수 있는 그 관심이 어느 쪽으로 바뀔 수 있냐면 그랬을 때 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사장을 임명하지 않게끔 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도지사가 임명한 이사장이 4.3재단을 막무가내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 혹은 견제할 것인지 생각한다면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 과정에서 보면 두 분이 뭐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폭넓은 논의도 진행이 됐고 뭐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들도 제시됐습니다. 이런 안들이 핵심은 좀 더 도민사회와 공감을 얻으면서 논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토론을 보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두 분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유난스럽다 싶을 정도로 4.3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갈등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4.3 평화재단을 둘러싼 논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4.3 평화재단의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배제와 대립보다는 토론과 존중을 통해 느리더라도 함께라는 4.3 진상규명 75년의 가치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